안녕하세요. 218 UX의 전미수입니다. 오늘은요, 미드움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요. 사용성 테스트의 어떤 케이스 스타디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글을 한번 번역해보고 그 다음에 제 의견을 같이 첨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이 저자는요, 사용성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 즉 사용자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아내고 가설을 확인하고 우리가 문제를 식별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일단은 사용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사용성 테스트의 과제는 우리가 미리 다 공부가 되어서 사용자가 불편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태스크를 뽑아내 가지고요. 실제로 그 과제를 주어지고 사용자가 불편함이 있는지,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동선에서 어떠한 장애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지를 우리는 면밀히 관찰하고 사용자랑 인터뷰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걸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면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가설을 검증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 과제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타스크 시나리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미리 우리는 공부를 해서 우리가 발생 가능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일단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한다라는 이야기를 저자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이 사용자 테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비율이 필요하다 이런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숙련된 사용자가 뭐 30%, 그 다음에 초보 사용자가 뭐 70% 이렇게 놓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30%, 70%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저자가 말하는 30%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어떤 숙련도가 높은 어떤 헤비 유저 그룹이라 얘기할 수가 있고요. 70%는 뭐냐면 바로 우리 서비스에 자주 방문하지 않는 그런 초보 사용자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0%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숙련도가 높은 어떤 헤비 유저 그룹들은요,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좀 면밀히 알기 때문에 더 문제점들을 더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진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더 여러 가지 기능도 초보 사용자들보다는 더 많이 사용해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30%, 이 헤비 유저들이 발생한 문제들이 게 있는데 실제로 나머지 70%의 사용자들이 그 같은 문제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지라고 보는 거죠. 즉 헤비 유저도 문제가 있고 초보 유저 이 70%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문제의 심각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때 헤비 유저 그룹과 비헤비 유저 그룹들을 적절하게 섞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요, 그래서 이 헤비 유저 그 그룹한테는 우리가 평상시에 이용했던 경험 또는 서비스 개선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들을 배우는 데 더 유용할 것이고 초보자들한테는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친숙한지 그리고 화면 구성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유저 프렌들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초보자 부분들은 이 서비스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메인 페이지만 보더라도 어떤 사이트인지, 뭐 하는 서비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 초보자 부분들은 지식을 갖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라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을 우리가 가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상자들이 차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테스트를 하다 보면 실제로 보장이나 특약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서 이들은 어떤 그 의견들을 우리가 받아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초보자 부분들은 일단은 우리가 타겟팅하는 대상이 어떤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들이고, 그런 유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서비스가 본인의 기대하는 수준과 얼마나 적절한지,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제공하는 컨셉이 실제 유저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메인만 보더라도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패널에 우리가 선별을 하게 되면 그분들 대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주어지고 질문도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런 과제에 대한 어떤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도 우리가 많이 수집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검증해야 할 어떤 목표가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을 수립해야 하는 거고, 그게 우리는 과제 시나리오로 정의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만든 과제 시나리오를 내부 이해 관계자 또는 팀과 공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가설을 기반으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시나리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혹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시나리오를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테스트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가 일단은 필요로 합니다. 그 장소 부분들은 패널이 있는 패널과 퍼실러게이터가 같이 있는 하나의 방, 또 하나의 방은 뭐냐면 관찰자가 실제 사용자가 테스트를 하는 것을 구경하고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이런 방, 이게 두 개의 방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PC 버전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PC에 우리가 스카이프를 일단은 설치를 해가지고요. 그 관찰자의 방에서는 실제 사용자가 테스트하는 어떤 영상과,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자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죠. 그러면 사용자의 얼굴이 스카이프 방송에서 우리가 관찰장이 본다는 측면들은 뭐냐면 테스트를 할 때 사용자들이 내뱉는 어떤 형용사 같은 말이 있어요. 이게 편안하다, 불편하다, 또는 싫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얼굴 표정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형용사와 사용자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관찰할 때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들입니다. 그 관찰자들은 어떤 테스트를 진행할 때 어떤 그 하나의 과제가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그리고 패널이 실제로 과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또 편안함이 있는지, 그 인터랙션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질문할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궁금한 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찰자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관찰자가 봤을 때
저 문제를 왜 퍼실러데이터가 질문을 하질 않지? 혹은 이런 어떤 의견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문할 거리들이 생기잖아요. 그래 우리가 진행자 퍼실러데이터한테는 우리가 카카오톡이 우리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요. PC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패널한테 질문해 주세요 라고요. 그러면 퍼실러데이터는 관찰자의 방에서 카톡으로 물어본 거를 가지고 이때 패널한테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자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옆방에서 볼 때 사용자들의 동선, 그것들을 다 인터랙션들을 다 관찰하고 메모하고 그 다음에 혹은 궁금한 점들을 또 다른 어떤 카카오톡을 통해서 퍼실러들한테 우리가 질의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같은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은 메모를 작성이 필요한데요. 그 메모를 작성한 것들을 우리는 뭐냐면 아주 큰 종이 스프레드시트에 블록으로 일단은 구별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이가 필요합니다. 미리 다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포스트 부분들은 빨강색, 약간 페인 포인트죠. 녹색, 인터페이스가 약간 성공적인 부분들이요. 노란색, 뭐 질문이나 또는 아이디어 같은 부분들을 바로 포스트를 작성해가지고요. 이 큰 이런 A3 종이에다가 붙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테스트 끝난 다음에 각자 패널들이 어떻게 페인 포인트가 뭐고 어떤 점이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점에 대해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이 종이만 보더라도 서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장치가 되는 거죠. 즉 관찰자와 퍼실리테이터 또 내부 이해 강자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테스트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테스트가 진행되었을 때 퍼실리테이터 부분들은 사용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당신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사이트를 테스트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담을 갖지 말고 당신이 평상시에 하는 패턴대로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불편한 점이나 어떤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즉각 우리한테 얘기해주면 우리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입장에서 보면 저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리서치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냥 부담 없이 당신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동기를 부여를 해야 하지만 더 좋은 어떤 사용성 테스트의 어떤 사용자를 통해서 인사이트가 발견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요. 퍼실리테이터는 응답자한테 당연히 질문을 명확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는 테스트하는 동안에 자신이 느꼈던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으면 말로 크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 정의는 이런 부분들이죠. 사용자는 과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thinking aloud 말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행자는 그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아까 말로 뱉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점에 불편했는지를 일단은 파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방에는 관찰자의 어떤 방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에서는 아까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사용자가 어떤 동선에서 뭘 불편함을 느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걸린 소요 시간들은 얼마큼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할 겁니다.
일단 테스트가 이제 끝마쳤을 때는요, 퍼실리데이터는 그 패널을 관찰자 있는 방으로 일단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관찰장에 있는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패널한테 너무 감사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은 추가적으로 그 패널은 관찰자들하고 인터뷰를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즉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못 나눴던 이야기 또는 관찰자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인터뷰 방식으로 서로 간에 어떤 얘기를 나눈다라고 하면 서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더 좋은 어떤 그걸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테스트가 끝나면 일단은 우리는 그 아까 포스트잇에다가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전지에 붙였었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엑셀에다가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부분들은 이 태스크별로 사용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다, 왜 했다, 문제가 뭐다, 좋다, 그리고 니즈는 뭐다 라는 것들을 엑셀로 정의가 되면요. 결과적으로 보면 바로 여정지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만들기 위한 요약본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표 꼭 있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테스트를 했을 때 이와 같은 엑셀로 정의된 어떤 타스크, 행동, 상황, 문제, 긍정, 니즈는 꼭 정리되는 거고 여정지도로 옮기는 작업은 꼭 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면요. 일단은 우리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우리는 발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꼈던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사용자가 과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과업을 수행했던 과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점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사용자를 위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